안녕하세요. 부다방TV 김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이번에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공인중개사? 요즘 민지가 나도 전에 살짝 관심이 생겨. 그러니까 민지가 그 얘기 했잖아. 그래서 아빠도 이 주제를 한번 해야겠다.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민지는 또 아빠가 부동산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관심이 많을 수도 있는데 민지는 왜 공인중개사에 살짝 관심이 생겼을까? 근데 직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얘기는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벌지 않을까. 어느 정도는 벌지 않을까? 공인중개사가 아빠가 이제 민지가 관심이 있다고 하니까 얘기를 하면 보기는 도장을 찍고 쉽게 돈을 버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공인중개사 제도는 계약서 도장을 찍어야만 수수료가 나오는 구조야. 어떤 서비스는 없어. 그러면 민지가 이제 공인중개사라고 치자. 아빠가 손님이야. 집 보여주세요. 자, 막 설명하겠지. 막 브리핑하고 집을 보여주러 갔다 와. 고민하고 연락 드릴게요. 연락 안 와. 그럼 그냥 허탕 치는 거야? 그냥 그날 반나절, 한나절은 끝났지. 근데 맨날 며칠 와. 그래서 이것도 보여주세요. A도 보여주세요. B도 보여주세요. C도 보여주세요. 한 일주일 고생했어. 조금만 더 고민하고 연락 줄게요. 연락 안 와. 근데 또 딴 사람이 와. 잘못하면 한 달 동안 집만 보여주다가 계약 하나도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면 한 달 동안 계약이 안 된다는 얘기는 수입이 없다는 얘기. 근데 나가는 돈은 월세 내야 되지. 실장들 두면 밥값도 사줘야 되지. 혹시라도 뭐 월급을 줘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비율로 할 수도 있지. 뭐 인터넷 값 내야 되지. 뭐 여러 가지 경비들 또 커피도 먹어야 되지. 비품들도 사야 되지. 돈이 계속 나간단 말이야. 또 집에 생활비도 줘야 되지. 적자지. 근데 실제로 이제 사업이 잘 될 때는 막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한 달에 여러 개도 계약서를 찍는데 안 될 때는 한 달에 한 개도 못 할 수도 있지. 요즘은 상위 한 20, 30%는 괜찮아. 중간은 힘들어. 하위는 완전 없지.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지. 잘 되는 데는 잘 돼.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데가 더 많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작년 12월에 800 몇 건이었거든. 서울 아파트가 몇 개인데 180만 호가 넘거든. 180만 개가 넘는데 800개가 거래가 됐다고. 그러면 서울에 25개 구잖아. 800개면 1000개라고 치면 한 개 구에 구 있지. 마포구. 40개? 한 달에 40개가 거래됐는데 마포에 부동산이 몇 개냐고. 엄청 많지. 그러니까 다 굶어 죽는 거지. 그러니까 월세만 내고 굶어 죽는다. 그리고 직업이 냉정하게 알아야 될 게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달란트가 있어. 적성이 맞아야 돼. 부동산에 맞는 직업이 뭐냐면 일단 사람 관계가 좋아야 돼. 중개사의 주요 업무가 물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집주인과 매도자, 집을 사려는 매수자 또는 집주인, 임대인, 세입자, 임차인 간에 서로 조율을 잘하는 거야. 조율을? 서로 맞춰야 계약이 되니까. 그러면 서로 생각이 다르지. 한쪽은 높게, 한쪽은 낮게. 왜 민감하냐면 돈이 걸리니까. 사람들은 돈이 안 걸리면 착한데 돈이 걸리면 민감하잖아. 민지 돈이 걸려봐. 전세 계약을 할 때 날카로울 거 아니야. 잘못하면 내 전세금 날릴 수도 있고 말 한마디에 따라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굉장히 민감한 양쪽에 공인중개사가 조율을 해야 돼. 그 스트레스가. 그럼 공인중개사를 받들어 줄까, 무시를 할까? 무시를. 수수료 준다는 조건으로 무시를 하면서 중간에서 갈구지. 집주인은 야, 가격 더 받아달라고.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가격 깎아달라고. 자, 겨우 맞췄어. 맞춰서 이제 내일 계약합시다. 계약하면 되는데 수시로 사람들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 합시다 그러고 집에 갔는데 1시간 있다가 전화 와. 안 할래요. 안 할래요. 매수자, 집을 사려는 사람이 안 할래요 할 수도 있고 집주인이 안 팔래요. 아무래도 그 가격이 안 될 것 같아요. 안 팔래요. 아, 사장님 왜 그러세요? 또 설득해야 돼. 이게 한쪽 설득하고 나면 한짝이 또 안 한대.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집값이 올라갈 때는 집주인이 가격 1억 올리겠습니다 하고 올려버리지. 그럼 매수자들은 왜 올려요? 그러고 그걸 또 중개사가 또 조율을 해줘야 되고 집을 사려는 사람이 집주인한테 항의를 못하니까 중개사한테 욕하지.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직업이다. 그래서 아빠는 가급적이면 민지가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다. 생각보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 이게 정신노동이야. 그러니까 몸은 막 노동이 아니니까 좀 재밌어 보일 수는 있지만 생각보다는 정신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 돈도 생각보다 안 될 수도 있다. 대신
적성에 맞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눈치가 빨라. 조율도 탁탁탁탁 얘기 듣고 딱딱딱 조율도 잘하고 약간 거짓말도 좀 할 수 있고 설득도 잘하고 그쵸? 또 완전히 있는 대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 아, 이 집은요 이런 거는 좋고요 이런 건 안 좋아요. 그러면 누가 집을 사냐고. 안 사지.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또 반대 입장이 되면 안 좋은 얘기도 좀 해주고 뭐 이런 걸 잘해야 되기 때문에 눈치 빠르게 잘하는 사람은 돈을 벌 수가 있는데 너무 착해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쉬운 직업은 아니다. 막 300도 못 벌 때도 있는 거야, 그러면? 한 푼도 못 벌 때가 있다니까. 한 푼도? 아, 계약이 안 되면 돈이 한 푼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겠다. 지금 아빠도 가끔 도서관 가보면 젊은 친구들이 대학생들이 막 중개사 공부하더라고. 근데 그게 생각처럼 일반인들이 보면 그냥 계약서 도장 찍고 쉽게 돈 버는 것 같아도 쉽지 않다. 결코 쉽지 않은 직업이다. 그리고 시대 흐름상 더 힘들다. 왜 앞으로 요즘 프롬테크, 뭐 직방이라든지 이런 이상하다기보다는 업그레이드된 그런 이제 진화된 시스템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중개사들은 더 힘들어질 것이다. 아빠 생각에는. 그래서 쉽지 않다. 충분히 알아보고 고민하고 나한테 적성이 맞을 때 해야 되지 돈 쉽게 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분들은 해도 되지. 돈이 좀 있어. 좀 벌어뒀고 퇴직금도 많고 상가도 몇 개 있고 먹고 사는데 문제 없는데 집에서 노니 뭐하냐. 그냥 뭐라도 해보자. 차려놓고 손님 오면 커피 한잔 하면서 또 이야기도 하고 뭐 한 달에 계약 안 돼도 되고 되면은 좋고 이런 분들은 해도 돼. 근데 민지같이 젊은 나이 때는 쉽지 않다. 만약 그렇게 따면은 어딜 들어가? 어떻게? 어디 실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분양 쪽으로. 분양 쪽? 그치. 분양 쪽도 이제 쉽게 하면 돈, 어떻게 보면 분양 하나 계약을 하면 돈을 쉽게 벌 수는 있어. 그래서 분양도 젊은, 특히 남자 또는 여자분들도 요즘 많이 하더라고. 분양 쪽도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분양도 한번 재미들이면 재밌긴 하지. 분양 일을 더 재밌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 오히려 민지 나이 때는 차라리 분양 현장에 가서 일을 배우는 것도 재밌긴 한데, 좀 그 바닥이 돈은 좀 벌 수 있는데, 그 바닥이 또 클린하진 않지. 왜? 아니, 진짜 좋은 아파트 같으면 그렇게 쉽게 가만히 있어도 분양이 잘 되는데. 그치. 그러면 우리한테 수수료를 많이 주는 분양 물건들은 좀 안 좋은 오피스텔이나 오피스텔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나 아파트가 아닌 상품들은 수수료는 높지. 특히 상가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더 많이 주는데 수수료를 많이 준다는 얘기는 팔기가 어렵다는 얘기지. 아파트는 얼마나 팔기 좋겠어. 마포에 레미안 짓는다. 잘 팔리지. 굳이 영업사원들한테 뭐 모델하우스에 영업사원들 안 해도 다 팔릴 텐데. 그러니까 수수료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위험도나 그런 강도가 높다. 업무 강도가. 그거는 생각을 해야지. 근데 민지가 곰곰이 생각하고 할 마음이 있다면 아빠가 뭐 분양 현장에 있는데 알아봐 줄 수는 있는데 아빠는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결코 쉽지 않다는 거. 나무의 떡이 커 보인다. 그래서 충분히 알아보고 곰곰이 생각을 하는 게 좋겠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적성에 맞아야 된다. 학벌 같은 것도 중요해? 학벌 안 중요합니다. 안 부동산 업계는 서울대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막 고졸 상관. 중졸도 상관없습니다. 실력만 있으면 아, 진짜? 됩니다. 오직 실력, 오직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분양 현장 가더라도 말빨 좋고 눈치 빠르고 잘하는 사람들은 뭐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몇억 버는 사람들도 있지. 와, 진짜? 진짜. 근데 그거는 일부지. 어디라도. 그러니까 내가 그런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지. 그건 해봐야 알지. 네. 그래서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면 또 적성에 맞을 수도 있지. 근데 좀 나이가 들수록 조금 민지 나이 때 너무 어려가지고 민지가 만약에 그런 부동산이나 분양 현장에서 하면 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새파랗게 어린 게 뭘 안다고 그럴 수 네가 있겠다. 부동산을 소개를 해주냐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좀 더 일을 하다가 좀 공부도 하다가 그게 적성에 맞는 것 같으면 한번 트라이 해볼 필요는 있겠다. 자, 그러니까 오늘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생각처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쉽진 않다. 수수료 받는 것도 만만하진 않다. 손님들이 막 깎아달라 그러거든. 법적인 수수료도. 왜? 진짜? 손님들이, 아니, 우리가 손님이라도 다 주고 싶겠어? 다 안 주고 최대한 깎고 싶지. 세상에는 독한 사람이 돈을 잘 벌어요. 공인중개사든 손님이든 누구든지 간에 독한 사람이 깎고 독한 사람이 더 받아가지. 그러니까 아빠처럼 이렇게 착한 사람들은 맨날 뺏기지. 아빠는 왜 이렇게 착한 거야? 그러니까 깎아주세요. 그럼 네 그렇게 하세요. 뭐 이러다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거기에 잘 맞아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이 생각처럼 그렇게 땅 짚고 헤엄치기는 아니다. 그러네요. 오히려 정신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 그런 점은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